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다시 한번 바꿨습니다. 지난번 목소리가 조금 깨지기도 한다, 갈라진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바꿔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지난번께 나으신지, 지금께 잘 들리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셀트리온에서 공시가 떴어요. 자, 보게 되면은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정정일자는 오늘이고요. 공시서류 제출일은 10월 28일 날짜예요. 정정 사유를 봤더니요. 계약 금액 증가 및 계약 종료일 변경. 그래서 계약 금액이 증가했다는 소식이에요. 원래 1673억이었는데 2004억으로 대략 한 330억, 300억, 330억 정도죠. 330억, 330억 정도 증가했어요. 계약 금액이. 매출액 대비 9%에서 10.84, 최근 매출액 대비죠. 종료일은 12월 31일에서 1월 31일로 한 달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항원 신속 진단키트 디아트러스트 공급 계약. 최근 매출액 1.8조 원, 계약 금액은 2,004억. 최근 매출액 대비 10.84%입니다. 계약센터는 셀트리온 USA 자회사고요. 미국 내죠. 그래서 시작일이 10월 27일에서 종료일이 1월 31일까지. 계약 수주일자는 10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자, 300억 정도 늘어났다는 소식이에요. 우리 자가 진단 키트. 미국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고요. 독일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에요. 잠깐 한번 코로나 확진자 한번 전 세계 확진자 추이 한번 보고 갈게요. 확진자를 봤더니 미국이 12만 명이거든요. 지금 오후 2시 45분입니다. 독일이 10만 명이 넘었어요. 프랑스가 5만 6천 명, 영국이 5만 명, 러시아도 3만 명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전 세계 중심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패권 국가.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 중이죠. 여기에 유럽, 그리고 일본. 이 네 가지 국가가 전 세계 GDP 총량의 대부분 60에서 70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예요. 그 중심에 있는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이런 부분도 체킹이 될 필요가 있겠죠. 국내에서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결국 치료제의 시대가 본격적인 알리는 소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시간 오지 말래도 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큐노라 수출 본궤도 어제 보도자료에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체킹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체킹하고 싶었던 부분이 회사 IR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무슨 부분이냐면 기존 공급 물량 및 추가 발주를 포함해 12월에 공급하는 물량만 1,500억 규모에 이를 것. 그래서 초도 물량을 공급한 9개국을 포함해 최근까지 18개국과 레큐노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 9개국의 레큐노라 초도 물량 15만 바이알 출하 완료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15만 바이알 5만 명분이죠. 1,500억 계약. 12월에 일단 확정되었던 분은 그래서 기존 공급 물량 및 추가 발주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IR 담당자한테. 이게 12월 달 이게 끝나는 것이냐 이걸로.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더니 사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기존 추가 계약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1월 초 중까지 많이 좀 연말이나 연초에서 많이 그 시스템이 좀 멈춰지지 않냐.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해서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건 확답할 수가 없다. 앞으로 계약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12월에 추가 물량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 제가 통화하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12월에 100% 끝난 것은 아니다. 지켜봐야 된다 앞으로. 그러나 이 부분은 확실치 않다라는 부분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왜 또 물어봤냐면 이 부분이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생산을 담당하는 셀트리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년 중에 최대한의 물량을 공급할 계획. 그래서 헬스케어양 매출, 그쵸? 셀트리온에서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헬스케어양 매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매출 있잖아요. 이게 셀트리온 선행지수이죠. 헬스케어의 실적의 선행지수이자 셀트리온 주가, 결국 헬스케어 실적
바이오시밀러 그동안 수출 실적과 셀트리온의 주가가 같이 움직여 왔어요. 시장에서는 헬스케어가 8년간 물량을 보고 실제 자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실제 물량이라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레키노는 유통기한이 확정이 되죠. 그쵸? 그래서 자 이제 넘어가는 헬스케어 물량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 즉 선행지수이다. 셀트리온의 실적이며 그 부분이 바로 우리 레키노의 수출의 선행지수라고 보고 있다. 이 부분 또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죠. 셀트리온 보도자료예요. 해외 학회서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CTP39 임상 1상 결과 최초 발표한다는 소식입니다. 회사는 임직원들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갈 길을 가고 있다.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펀더멘털이 가고 있는지만 우리가 확인하면 기업과 장기 동행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일본서 열린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CTP39 임상 1상 결과 최초 공개. 오리지널 의약품과 약동화 동등성 및 유사한 완전성 확인했다. 600명 대상 글로벌 임상 3상도 순항 중이다. 2023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것. 그래서 알레르기성 천식 및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죠. 그래서 내 몸의 면역세포가 호흡기를 공격하거나 피부를 공격하거나 이 부분에서 우리 항체 졸레어가 투입돼서 우리 졸레어 바이오시밀러가 투입돼서 바로 블로킹해서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임상 1상에서 18세에서 55세 사이 건강한 피험자 176명을 등재하여 3개 군으로 나눈 뒤 각각 유럽 시판 졸레어, 미국 시판 졸레어, 그리고 CTP39를 단회 투여했다. 투약 후 결과 비교 분석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약동학적 동등성이 확인됐으며 전반적으로 비교군간 유사한 안정성을 보여줬다. 우리는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신약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단한 부분이죠. 바이오시밀러 거의 신약과 맞먹는 그런 기술이라 생각을 해요. 특히 항체 바이오시밀러. 그쵸? 졸레어는 제넥텍과 노바티스가 개발한 항체 의약품으로 2020년 기준 매출 약 3조 5천억, 4조 원 기록한 블록버스터 제품입니다. 2023년 상반기 내에 임상 3상을 마칠 계획이다. 자가면역 질환 및 셀트리온 관계자는 자가면역 질환 및 항암 분야에서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질환 치료제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며 전 세계 천식 및 만성 두드러기 환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바이오薬품을 조기에 선보일 수 있도록 남은 임상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각각의 맡은 섹터에서 묵묵히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갈 길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바이오 시밀러만 해도요. 아바스틴 나오죠. 졸레어 나오죠. 스텔라라 나오죠. 그리고 프롤리아 나오죠. 그리고 아일리아 나오죠. 아일리아 황반변성, 프롤리아 뼈, 골관절, 그쵸? 스텔라라 자가면역, 이 모든 부분들, 악템나, 루마티스 관절, 루마티스 관절이지만 사실 1차 치료제로서 렘시마를 투여합니다. 휴미라, 엠브럴, 레미케이드, 그쵸? 요 세 가지가 자가면역 시장의 강자예요. 렘시마는 레미케이드의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죠. 기본적으로 휴미라와 엠브럴은 SC 제형밖에 없다. 그래서 렘시마 SC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여기 교차 치유가 가능했던데 침투하게 됐다. 여기서 치유가 안 되면 이제 2차 치료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렌시아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넘어가는데 여기 침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우리 자가면역 질환과 항암제 시장에서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라는 부분이고요. 갈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힘드실 때마다 이 그림 보시면서 보이시잖아요? 졸레어, 스텔라라, 아일리아, 프롤리아, 악템라 끊임없이 24개의 제품이 나와 있다. 이제 3개 제품을 가지고 1.8조를 찍었다. 이제 24개, 6개가 추가가 되었고 3개가 본격적으로 숫자에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 이 파괴력 있는 레큐노라, 렘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 이 3가지가 전 세계를 정복하러 나갑니다. 물론 시간이 더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의 차이만 발생을 할 뿐 결국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합니다.
주가가 지금 바닥권 근방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바닥은 모르지만 분명히 싼 가격대이면은 명확한 그런 구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유자금과 장기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케다 판권 인수한 셀트리온, OTC 품목 새 파트너 찾나. OTC 일반의약품 품목이죠. 새 파트너. 자체 영업조직 없어 파트너링 필수이다. 조건도 좋은 새 파트너 물색 나서. 신규 품목막 해당 가능성도 한 개 업체로 통일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셀트리온이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많고 이 팔고 있는 유통망, 새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는 게 많지 않다. 이 파트너사 같은 경우에서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게 끝나게 됐을 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에 가져간다는 겁니다. 다케다가 전에 이주하기로 했던 걸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내용을 봤었을 때 그 내용이에요. 다케다로부터 18개 제품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판권을 사들인 셀트리온이 일부 품목의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업체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역시 다케다 역시 파트너를 통해 판매해 왔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그동안의 기존 영업만 유지해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나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어찌 보면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게 셀트리온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다. 기존 파트너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파트너를 찾으라는 것 아니겠는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파트너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품목의 코-프로모션 상대를 찾는 것일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다케다로부터 인수한 일반 의약품은 화이트벤 경구제와 화이트벤 나잘 스프레이, 알보첼, 마제스트, 네보라민, 칼시추, 카비드 6개이다. 이 가운데 화이트벤과 알보칠은 기존 파트너가 계속 판매를 담당했던 반면 나머지 3개의 품목은 별도의 파트너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일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들 3개 품목의 본격적인 판매를 위해 새로운 파트너 물색에 나섰을 가능성 역시 남아있다. 다수의 업체를 만나 조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생각한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여러 품목을 한 업체에 맡기는 편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만큼 한국과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남겼다. 결론은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에 의해서 우리가 케미칼도 결국은 조 단위의 회사로서 그런 키우려고 가고 있다. 그쵸? 이제 신약 그리고 미국에서 제네릭을 계속해서 허가를 받으면서 미국에서 직접 제네릭을 뚫고 있다. 그 누구도 미국 시장을 뚫을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전 세계에 유통망을 갖출 체계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는 부분이죠. 수출은 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 유통망을 직접 갖추고 나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고로 빅팜들과 본격적인 경쟁, 분명히 우리를 경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빅팜들의 신약들, 항체들을 다 특허가 끝날 때마다 우리가 차례로 하나씩 공략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가시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력으로서 이 모든 부분을 뚫고 나갈 것입니다.